어제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명이었습니다. 비교적 확진자가 적게 나왔지만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되겠지.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서 또 지인들과의 만남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다 부산하고 교류가 활발한 울산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가 부산으로 이게 번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오늘도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하고 접촉자로 이제 2차, 3차, N차 감염이 이어지는 건데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해 주실까요? 예, 어제 21명 추가로 판정을 받았는데요. 동구청 관련 이제 확진자가 많았는데 업무상 관련자 1명 추가돼서 총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확진자의 가족 8명, 접촉자 4명도 확진이 됐고 또 전날 저희가 보육시설 선제검사에서 1명이 확진돼서 좀 긴장을 했는데 예. 66명을 조사했는데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제 보육시설 선제검사가 지난 4월부터 매월 1회 검사 주기로 계속 이제 교사 12,000여 명으로 대상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지금까지는 2명이 확진되고 추가가 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21명은 어린이날 검사 숫자가 줄어서 예, 예. 줄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 보육시설 선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온다니까 일단은 좀 안심이고요. 근데 네. 지금 제일 걱정이 지금 울산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산하고도 이게 가까워가지고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일 이제 지금은 걱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울산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금 사실 심상치는 않습니다. 예, 예. 지난 6주간 보고된 울산 지역의 확진자 80명을 검체를 조사했더니 이 중에 63.8%가 영국발 변이를 이제 우려를 했죠. 외국에서 오는 좀 변이들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이제 가까운 울산 지역에서 확산세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 전국 변이 검출률을 봤더니 14.8%니까 울산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국내 집단 감염 사례 50건 중에 12건이 울산에서 지금 또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예, 예. 이게 얼마나 감염이 무섭냐면 지난달 5일에 그 울산 중구의 한 고객 상담센터에서 직원 1명이 확진을 받고 직원 동료 20명이 한꺼번에 감염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영국발이 보통 일반 저희가 이전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감염력이 1.7배 높고 중증으로 이완될 확률이 3%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하고 예, 강력한 감염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염력이 높으면은 치명률이 좀 낮은데 이거는 감염력도 높고 치명률도 그렇죠. 높다 이런 말씀이셔서 그렇습니다. 사실 울산이면 굉장히 가깝고 네. 또 뭐 부산, 울산, 경남은 직장 모임도 많이 하고 가족들도 뭐 떨어져 있다가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단계? 이거보다 좀 1.5단계인 것도 있고 이제 2단계인 것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게 뭐 누구는 울산과의 접촉을 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할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불가능이죠. 사실 울산을 오히려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울산과 부산은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이게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뭐 부산시도 물론 걱정을 많이 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변이 위험 국가에 입국자가 오면 뭐 1인실로 치료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외국의 입국의 사례이고 예, 예. 실제로 국내에서는 울산의 출퇴근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검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이제 울산과 교류가 접촉한 어떤 직업적인 걸 가지거나 가족 중에 울산 지역에서 근무가 있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한 가족에 1명 정도는 늘 일상적으로 검사를 하는 그런 어떤 생활 속의 방역 습관 그런 것이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최근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코로나 치료제가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중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나마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건 이제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이전부터 이런 효과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 있는 그 센트론 회사의 어떤 제품이 그 성분명이
레그담비나비다라는 약인데요. 이 약이 석 달 정도 지금 상용화됐는데 예. 중증으로 악화되는 환자를 줄이는데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쓰는데 모든 환자한테 쓰는 게 아니라 예.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 다시 말해서 심혈관계, 고혈압, 당뇨, 뭐 이런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 있는 중증 코로나 환자한테 쓸 수 있는데요. 4월 달까지 전국에 한 2,200명 처방을 됐는데 이 중에 부산의료원에서 예. 단위 기간 최대로 450명이 투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 이후로 이 투여했던 경증 환자 중에 중증으로 진행한 환자가 한 명밖에 없었고 예. 기쁜 소식은 또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호. 이전에는 이제 고령 환자들이 입원하면 괜찮다가도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예. 많았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허가 범위 안에 있는 60세 이상의 경증 코로나 환자에는 가급적 이 약을 투여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재용 기간도, 그러니까 입원하는 기간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이죠. 실험을 했는데 예. 이전에는 이제 중증 환자들 더 중증으로 되지 말아라라는 이제 긴급 승인을 해서 썼는데 예. 이제는 60세 이상의 경증 환자들의 중증으로 더 나빠지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험으로 좀 나타난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예. 일단 치료제나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되지 그렇겠죠. 않았고 백신의 효과도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에게도 변이 바이러스가 오히려 좀 그 백신 예방 효과가 훨씬 떨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 좋은 소식조차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아직도 조금 연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예. 어제부터 이제 60세에서 74세 이분들 이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 그 7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동의서 받고 뭐 안내하고 이래서 큰 뭐 무리가 없었는데 예. 이제 인터넷도 조금 서툴고 그리고 해당 구군 보건소에서 이거를 받다 보니까 당장 이분들이 이제 주민센터로 쫓아가 가지고 조금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단 지금 전국에 위탁 의료기관 12,000여 곳에서 지금 이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예. 이 주위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병의원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접종은 이제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사전 예약이 다음 달 3일까지 저희가 사전 예약을 할 수가 있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전문 콜센터 1339 그리고 지방자치 운영 콜센터 등의 이 접종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 현실적으로 이제 온라인 예약이 어렵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것이 어르신들한테 가장 쉬운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갈 때 가급적 좀 사실 읍면동 주민센터도 이런 대한 대처를 좀 하고는 있는데 아마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좀 몰리고 하면서 혼선이 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시간에 좀 가는 것보다 분산해 조금 가시고 전화를 해서 어느 시간에 가면 좋은지를 좀 물어보고 난 뒤에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특히 27일부터 접종하게 될 65세에서 69세는 10일부터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60세부터 64세의 경우는 13일부터 예약을 받고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당되는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는 따로 이렇게 사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가능하고요. 접종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가능을 합니다. 이 예약을 끝나고 나면 1시간 이내에 예약 일시, 접종 기간, 종류 같은 정보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들이 좀 이걸 좀 챙겨서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고 또 그렇죠.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더라도 조금 분산해서 적당한 시간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에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가 진단 키트 이게 이제 서울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 많이 하셨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양성인데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영국에서 감염자의 3%밖에 찾지 못하는 실험 결과가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가진단 키트를 쓰는 것도 발표로는 90% 이상이 장률이라고 하지만 그 학회인 진단검사의학회에서는 50% 이내다라고 할 정도로 전문가 집단에서는 우려를 실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표현대로 90% 이상의 확률이라도 10%는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이어서 자기가 확진이 됐는데도 확진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기 생활 활동을 했을 때 엄청난 그 확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정기적인 빈도로 사용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학교나 보육시설 이런 경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추적 관찰이 가능한 그런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자가 검사 이 키트는 절대 확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를 검사할 때 코 안쪽 깊숙하게 점막을 채취해야 되는데 이걸 4번을 돌려야 돼요. 4번을 좌우로 돌려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의료인이 직접 할 때도 이게 채취를 당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기 코에 깊숙이 넣어서 4번을 돌리나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의점을 잘 아시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확신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하여튼 자가 진단 키트를 이제 아주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또 유용할 수도 있지만 이걸 확신할 수는 없다. 네, 다시 한번 새겨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